촌스러운 시간에서 그러면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 그리고 섹터별 전략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한 줄 평이 궁금합니다. 일단 지수는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종목별로도 확실히 또 달라지거든요.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 세계가 트럼프와 연동 관계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 중에 있었던 이 피격 소식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휴장이고 중국 증시는 약간의 이제 혼조세나 하락 쪽으로 좀 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 해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 소식이 이제 일요일 날 그 속보로 전해졌고, 제가 일요일 날 이제 20시에 공개 방송을 하면서 이거는 좀 지켜보자. 우선 요번 주에 우호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제약 바이오를 좀 뽑았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어찌됐건 금요일 날 급등 좀 하고 또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트럼프 지지를 하면서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우선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 지금 5.5%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 본장에서도 기대가 좀 되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피격 소식이 있으면서 사실은 신흥국 증신 우리 대한민국에는 확실히 커플링 관계 또 디커플링 관계, 연동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게 미국이 힘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일단 뭐 다행이신 것 같고 많이 안 다쳐서 뭐 자작극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사람이 다치는데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총인데. 오늘 일단 돌아가는 흐름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소형주, 그죠? 코스피 코스닥의 키 맞추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몇 가지 미매 주식, 또 매그니피션트 세븐, 뭐 이런 주식들만 특히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있었어요. 나스닥이 그 대표적인 표본 모델이죠. 네. 뭐 지금이야 뭐 조정세이다, 뭐 요 정도 선인데 지금 다우나 S&P, 특히 이 부분도 S&P거든요. 조금 나스닥보다 낮습니다. 고점에서 지금 뭐 크게 조정받는 신호는 없어요. 근데 요게 지금 특징이죠. 지금 러셀 지수인데 한 3거래일 전부터 계속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장대 양봉 속고 금요일도 반등. 지금 야간 선물도 0.78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자체는 중소형 단으로 지금 수급이 오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크로는 간단하게 정리하죠. 트럼프의 어떤 대외 변수도 있지만 이제 국채 수요, 재정 정책에 따른 유동성 공급보다는 통화 정책에 따른 유동성 공급,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예요. 금리 인하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또 트럼프 어떤 리스크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또 뭐 혜택을 못 보는 섹터 이렇게 나눠질 건데 오늘은 확실하게 그 전 세계 중심의 유럽장도 오늘 오후에 개장하면 트럼프가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자 달러 인덱스는 어느덧 104불까지 깨지고 내려왔고 오늘 뭐 홍콩 항쟁 지수는 좀 약세, 러셀 지수, 나스닥은 뭐 그래도 강세 국면. 양대 지수로 가보죠. 네.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는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보합권 2857, 코스닥도 보합권 851, 반응도가 없어요. 네. 참 아쉽죠. 이래서 이제 늘 말하지만 미국 시장 갈 때 못 가고 미국 시장 떨어지면 떨어진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코스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외인 수급 상황으로 700억 정도에서 800억 정도만 딱 들어오면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더 필요합니다만은 딱 양봉 전환 되더라고요. 오늘 지금 330억이니까 외국인들의 투심의 향배가 계속 이쪽으로 좀 유입되는지, 오늘 지금 2차 전지가 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지금 피격 사건이 있고 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친환경이 2차 전지가 더 나빠질 부분까지는 모르겠다. 좋아질 일이 있느냐. 지금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70%까지 올라갔거든요. 물론 선거는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제 그 과거 경험치를 말씀드렸죠. 그때 힐러리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됐어요. 선거구 제도도 틀리고. 어찌됐건 이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관찰 추이도 좀 필요한데 수급의 쏠림 현상은 오늘 과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쏠림 현상이 과속화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테슬라의 연동관계 자율주행,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방산에너지, 요런 쪽으로 좀 수급 쏠림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낙폭과대에서 반도체가 종목군 장세로 좀 돌면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 쪽. 이쪽은 이제 강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좀 밀리긴 했지만 요렇게까지 정리를 하면서 어디로 세세하게 공략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가장 또 중요하게 보시는 게 수급 쏠림 시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섹터에서 설명 주실지 궁금합니다. 섹터 오늘 전략 어디서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약 바이오 그리고 방산 에너지 마지막에 반도체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 반도체까지 있고요. 오늘 확실히 수급이 쏠려가는 그런 섹터들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도주들 가운데서 그래도 견고하게 대체적으로 상승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게 이쪽인 것 같은데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금리 인하 수혜 지속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이 국면을 계속 설명을 주셨던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섹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어제 이제 설명을 좀 다 드렸는데, 제약 바이오는 사실은 3월까지는 분위기가 계속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때 뭐 PC, 이런 기조, 연준이 또 금리 인하를 뭐 3번 한다 해서 2번 한다, 뭐 1번 한다. 이 4월 딱 1일경부터 제롬 파월 의장의 기조가 조금 보수적으로 나오고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들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모습을 보고 계신데, 요 날짜가 3월 18일. 거의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네. 알테오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알테오전도 여기 지금 딱 나와 있죠. 3월 26일 이때부터 조정을 좀 받았고, 다른 거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유한양행도 마찬가지 조정받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가 미뤄진다, 요랬을 때 어디 쪽으로 더 쏠림이 가속화됐냐? 반도체였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미뤄졌는데 어떠한 유동성 공급 정책과 그 다음에 쏠림 현상으로 반도체가 계속 갔을까? 첫 번째는 이익 모멘텀이 계속 강화됐다는 부분, 반도체에. 모멘텀이 붙어 있는데 HBM 관련주 쪽으로 뚜껑 열어보니 실적이 너무 좋더라. 그리고 또 뚜껑을 열어보니 지금 재정정책에 의한 유동성 공급을 상당히 많이 했죠. 뭐 복지정책 펼치기도 하고, 뭐 국채 수요, 뭐 등등. 결국은 다시 한번 데이터나 지표가 부러지면서 안 되겠다. 경기 침체로 이제 간다. 미리 서두르자. 금리 인하 때려야 되겠다. 연준 위원들 발언들이 굉장히 조금 비둘기적으로 바뀌었어요. 그새 또. 이러다 보니까 먼저 원픽으로 수혜를 딱 보는 게 제약 바이오로 지난주 한 목요일부터 완벽하게 돌아서는 국면으로 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이슈 타다가 유한유행행 지금 차트 모습인데 이슈가 있었잖아요. 신약 통과되냐 못 되냐 배양 관련해가지고 오늘 신고가. 그리고 어찌됐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도 중단 가면서 코스피 쪽이 약하긴 합니다만은 5일선 키 맞추고 82만 2천 원. 알테오제는 옆으로 기었죠. 옆으로. 기간 횡보로 계속 갔어요. 네, 지금. 사실은 딱 등락 과정이죠. 오늘 3.67%. ADC는 그럼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넥스. 네. CDMO, CMO, 위탁 생산. 오늘 강한 모습. 그리고 오늘 또 한올 밀어 올라갑니다. 금요일 날 지금 가장 많이 상승했죠. 금요일 날 종가 기준 12% 상승했고 오늘 1.3. 그러면 금리 인하 수혜는 완벽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트럼프가 피격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이건 수혜를 볼 거냐 말 것이냐. 트럼프가 되고 나서도 헬스케어 부분은 수혜가 계속 지속됩니다. 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트럼프의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오늘 제약바이오는 밀리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찾아보니까 낙수 효과가 좀 아직은 확실히 더딘 것 같아요. 밑으로 막 그 소형단 종목들 내려가지 않죠. 예전에 뭐 툴젠 이런 것도 조금 반응 나고 했는데 제가 일단 툴젠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 이거는 사실은 조금 거래량이 부족해요. 네,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위치는 괜찮은데 요런 게 지금 개별 뉴스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낙수 효과가 더디다는 딱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약바이오는 뭘 해야 되냐? 선택과 집중이다. 요 부분입니다. 딱. 제약바이오는 선택과 집중. 요거를 딱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대형주 할 거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아니면 좀 갔던 뭐 유한양의 오스코텍, 바이넥스 할 거냐, 좀 밑에서 이제 고개 드는 쪽, 뭐 한올이나, 뭐 특히 뭐 ST팜, 뭐 요런 거 할 거냐, 또 아니면 뭐 에이프릴 바이오 고점에 있는 거 할 거냐. 요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일에 맞는 형태로 난 좀 답답한 거 싫어합니다. 퍼포먼스 위주로 손절매로 가겠습니다. 그럼 뭐 ADC 쪽으로 또 보는 거고, 위탁 생산. 나는 안정감입니다. 무겁고 진득한 거, 삼바, 셀트리온, 요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 요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뭐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좋죠. 금리 인하 쪽으로 수혜를 받고 있고 또 대선에 대해서도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괜찮은데요. 하지만 낙수 효과는 좀 아직이고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집중해 보시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방산과 에너지 섹터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커플링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확실히 그쪽 이슈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방산과 에너지 섹터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네, 이거는 이제 트럼프 커플링의 초입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 연속성에 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죠. 그래서 이쪽은 그 완벽하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완벽하게 손절매로 접근하시든지 트럼프 커플링 초입부, 네. 아니면 매집을 하시든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주도력이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방산, 건설기계, 뭐 이런 거 에너지, 원전 수혜 볼 거다라는 내용인데 오늘 확실히 움직이죠. 갑자기 지금 이거 현대건설기계인데 아직 변곡 안착은 좀 멀었고 가격 조정 끝나고 이제 기간 조정 형태를 띠면서 길을 모아가고 있는데 오늘 10% 반등이거든요. 오늘 트럼프 커플링이죠. 그러면 여기만 가냐? 이건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굴삭기 9% 반등. 진성 TEC입니다. 4.7% 반등. 이거 그러니까 지금 약간 굴삭기, 뭐 건설기계 이런 거 가는데 또 방산 쪽으로도 오늘 가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 반등. 지금 26만 6천 원. 하나 시스템 오늘. 하나 시스템 5% 반등. 그죠? LIG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LIG까지. LIG 넥슨은 오늘 15%. 이거는 확실히 이제 트럼프 커플링인데 이것도 구분되죠. 방산 쪽은 계속 기류가 좋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접근은 안 됐지만 계속 지금 추세 우상향이고 밑에 건설 기계 쪽은 슬슬 고개를 드는데 이쪽이란 말이죠. 그러면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안정감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퍼포먼스 쪽으로 갈 거냐. 요거 이제 정하셔야 될 것 같고 지역적인 이슈보다도 이제 거시적인 관점으로 커플링을 해야 되겠죠. 트럼프가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희비가 엇갈린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도 두산 바캡 이런 거 고르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원전도 좋아요. 원전이 에너빌리티의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은 차지하고 지역적인 뉴스 플로우 때문에 안 좋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한전기술 여러분들 금요일 날 장대 양봉 뽑아 올렸고요. 6%. 오늘도 여러분 고가까지 9.8%. 고점 상단에서 그냥 차익 실현 나온 거죠. 대장주가 약간 바뀌어가고 있어요. 에너빌리티는 뭐 자체적인 이제 두산 밥캡의 어떤 지분율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바뀌니까 안정적인 캐시코어가 에너빌리티 없어졌지 않느냐. 대체적으로 이런 평이거든요. 네, 그거에 관해서 각자 판단을 하시고, 뭐 일진파워라든지, 지금 한전기술이라든지, 좀 소형주, 뭐 에너토쿠라든지, 한신기계라든지, 안 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신기계도 지금 보시면 밑에서 4,100원부터 5,300원까지 올랐는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원전은 트럼프가 돼도 수혜를 볼 것 같고, 에너빌리티는 본인 문제고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국방은 계속 갔던 쪽이니까 방사는 수혜가 되는 쪽이고 건설기계 굴삭기 아래에서부터 고개 들고 헬스케어는 트럼프가 확실하게 공약으로 내걸었던 쪽이니까 영향이 적고 우호적이라는 거죠. 제약바이오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산 쪽보다도요. 건설기계 쪽이 차라리 중장기 관점으로는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산과 에너지 섹터도 정책적인 이슈랑 묶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뭐 대선까지 지금 한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인데 그러면 수혜주나 피해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전략이 좀 괜찮을지 아니면 전문가님께서는 확실하게 좀 안전지대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좀 대선에 대한 테마주들 전략을 짜볼까요? 네, 저는 원래 그 스타일이 안전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자들이 상위 1%만 완벽하게 손절매 형태를 할 수 있다는 평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딱 자기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1%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승자가 5%밖에 안 되죠. 뭐 저도 가끔 어깁니다. 인간인지라. 단지 지금은 저는 양극단으로 분리해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거든요. 단타 단기 접근하는 쪽은 저는 스타일 계속 바뀌었다 말씀드리는데 손절매를 채워가지고 접근을 해버리고 있고 끌고 가는 쪽 비중도 5대5로 맞췄습니다. 네, 이렇게 가고 대신 이제 끌고 가는 쪽은 안전지대를 좀 찾는 게 낫죠. 지금 뭐 국방, 방산,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지금
건설기계 이쪽이 트럼프 수혜를 좀 볼 것 같고 정통적인 에너지 부분 원전 화력의 수혜를 볼 것 같은데 따라가는 쪽보다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이 기대감들이 뭐 트럼프가 지금 70%대입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앞서 나가고 있지만 제가 그때 이렇게 당했어요. 힐러리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십몇 년 전인데 힐러리가 안 됐습니다. 낮에. 무지막지하게 내려가거든요. 무지막지하게 장중에 그냥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막 프리마켓이 엄청나게 움직이고 저는 그래서 안전지대를 굳이 트럼프가 돼서 찾는다면 원전이나 아니면 정통 에너지원 또 수혜 있어요. 아니면 뭐 현대건설 기계 이런 굴삭기 쪽으로 조금 긴 관점으로 가시는 게 이쪽은 앞으로도 좋아질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묶일 수도 있고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긴 관점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섹터들도 함께 제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도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한 줄평 어떻게 볼까요? 네, 조정국명 속 종목군 장세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종목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도 그렇고 이번 달에 삼성전자 이제 확정 실적까지 이슈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반도체 섹터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정말 반도체는 중요합니다. 이번 달에도 중요하고요. 반도체는 뭐 밀리고 있지 않고 뭐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주봉 모습인데 상단 부근 와서 조정 나올 때 됐다. 어디서 이제 조정 받느냐, 하단 탄탄하게 만드느냐 요거 보자 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요번 주부터는 지금 21선 아직 닿이진 않았습니다만은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강한 종목은 이제 21선을 타고 간다. 삼성전자도 그렇게 될지 지난번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21선 지지 못 받았거든요. 61선까지 밀렸죠. 그리고 HBM 어쩌고저쩌고 안 된다. 뭐 나쁜 소식들. 요즘 가십거리들 유행이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밀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 이겨냈고 말씀을 드렸어요. HBM이 지금 콜 테스트 진행 중이고 다른 데 안 나가고 있는 게 아니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HBM. 네. HBM3E에 관한 앞으로 적층이나 콜 테스트 엔비디아 통과 여부는 오히려 삼성전자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이슈인 것이지 하락하는 요인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젠슨왕이 어찌됐건 완벽하게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젠슨왕이 나와가지고 콜 테스트 떨어졌다. 이렇게 언급을 해야지 확인되지 않은 어떤 뉴스플로우들은 사실은 이제 영향력을 주기 어렵다. 그럼 삼성전자가 오늘 아랫꼬리를 달면서 살아나는 쪽이 있느냐. 하이닉스가 오늘 23만원 21선 공반응선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감아 올렸거든요.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단지 오늘 보시게 되면 코미코 2.5%대 반등. 먼저 조정받았던 리플로우 STI 지금 42,000원까지 찍고 조정받았죠. 그리고 오늘 K시텍 59,000원까지 찍고 조정. 그리고 유니셈, 칠러, 스크러블 그 다음에 워버브 반도체는 오늘 테슬라 빠리겠죠. MCU 쪽이니까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니까. 그리고 이제 전공적으로 좀 가볼게요. 주성 61선 테스트. 원익 IPS 잘렸습니다만은 61선 지지력 테스트. 단지 저는 제가 지금 언급 안 드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로 언급 안 드렸느냐. 지금 HBM 관련 요소, 부차적인 요소, STI나 K시텍 이런 것도 조정받는다 이야기했는데 직관 요소들 설명 안 드렸죠. 뭡니까? 장비. 이런 쪽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말하면 한미반도체도 나쁘다고 이야기했다. 네, 그건 뭐 개인 생각이니까 리스펙하고요. 이거는 위기로 보셔야죠. 네. 60이동 평균은 뭐라 그랬습니까? 단기 이동 평균선의 끝자락이에요. 네. 이게 무너지면 추세가 바뀐다고요. 60이동 평균은 장기 이동 평균선의 시작점입니다. 근데 이거는 위로 올라와서 내려가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죠. 밑에서 올라와서 61선을 올랐으면 장기 이동 평균선이 돌아선 시초가 됐다.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용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 지금 15만 5천 원, 16만 원 여기 지지라인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좀 간당간당합니다. 완벽하게 15만 5천 원이 무너지게 되면 이거는 더 빠질 공산이 커요. 그러면 더 빠졌을 때 이게 뭐 나쁜 조정이냐 그렇게 보여지지 않죠. 앞으로 이제 한미반도체도 TC 본도로 수익 많이 냈으니까 HBM3E로 갔을 때 하이브리드 본도에 관해서 만들어보라고 시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확인을 해야 되고 PSK 홀딩스, 디스컴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이야기하니까 또 이야기거리가 많아진데 모양새 거의 비슷해요. 61선까지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HBM이 더 간다 못 간다가 아니고 HBM 관련해서는 그냥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쪽이에요.
여기서는 이익도 좋았고, 그죠? 실적, 이익 모멘텀도 좋았어요. 근데 투심 자체가 돈은 아직 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를 찾아서 엄마 찾아 산만리를 가는 거예요. 뭐 제약바이오도 가고 2차 전지는 아직인 것 같고 오늘 테슬라가 오르지만 또 자율주행은 또 반응을 해요.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면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HBM 쪽에 눌렸는데 한미반도체나 PSK홀딩스 60일선에서 내가 한번 배팅해보겠다. 어떤 형태로? 손절매로. 아니다. 나는 떨어지면 뭐와 관련다. 이런 부분들은 선택을 하셔야죠. 네. 바로 반등이냐 밀리면 기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요게 여러분 주식을 할 때는 핵심 사항이에요. 저는 아직은 좀 보고 있지 않고요. 지금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는 쪽은 레거시나 파운드리나 어찌됐건 레거시 파운드리 기판 이쪽이 조금 더 손절매 형태가 아니라면 모아가는 데는 문제가 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에서는 모아가는 전력 쪽에선 레거시와 파운드리, 기판 쪽 조금 더 유리하게 보셨고요. HBM 관련 섹터들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대응을 하실 때 눌림목을 이용하시되 접근 방식을 확실하게 하셔야 큰 손실을 피하실 수 있다는 점 함께 강조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섹터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장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늘 HD 현대건설 기계 준비했습니다. 오늘 힘이 좋네요. 이 종목 10% 정도 급등하고 있는데 포인트를 어떻게 찾아볼까요? 오늘 따라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따라가실 분들은 손절매 형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방송에서는 이 정도 저는 부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빼서 단기 단타 손절매 형태로 접근할 거 좀 모아갈 거. 저는 제약바이오들도 고점에 있는 거 외에는 손절매 형태가 잘릴 가능성이 높다. 요즘에 등락 과정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현대건설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좋잖아요. 모양새가. 박스권 상단까지 이제 붙었는데 사실 하단으로 밀릴 수도 있죠. 한번. 다시 5만 원 지지력 테스트를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는 뭐 각자의 그 노하우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트럼프의 관점에서 또 뭐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기대감 등등 수혜 부분 등등 간다면 나쁘지 않은 쪽이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적은 우상향 될 거니까 문제는 여기는 성장주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핵심이죠. 건설기계가 가치주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뭐 AI 굴삭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뭐 그렇게 되겠지만 좀 모아가는 관점. 그래서 하단으로 밀렸을 때는 좀 모아가고 하단으로 이제 저는 이건 제가 이제 갖다 붙인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버뮤다 삼각지대가 형성됐을 때 어떠한 대응책으로 이 부분을 또 대응하느냐. 그래서 오늘 뭐 목표가나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고 현대건설 기계를 좀 매집 관점으로 모아간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지금 현재 구간 2024년 7월 15일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윙 관점, 포지션 매매 관점 종목 현대건설 기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 HD 현대건설기계를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가는 관점은 아니고요. 가치주 형태를 띠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 모아가는 관점 수준에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종목이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페셜 원 시간에서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 점심 식사 잘 하시고요. 끝까지 투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